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어떤 내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뭐 크게 이렇게 매수 우위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팔기만 하다가 이틀 연속 사자 우위로 이렇게 바뀌면서 오늘 또 2.5%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변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어제 오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AI 관련해서, 특히 HBM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서로 대체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도 서로 이렇게 엇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틀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하면서 플러스가 나준 거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다음에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21%, 약간 올랐죠. 261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5%, 744포인트입니다. 지수만 놓고 보면 보합 수준이었지만 그동안에 한 달 넘게, 그러니까 거래일 기준에 했을 때 30일이 넘었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팔았던 삼성전자를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매수해 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종합지수는 플러스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오늘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힘, 에너지, 활기를 보여주는 이제 거래 대금인데요. 거래 대금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오늘 9조입니다. 어제 9조 천억이고요. 그제는 10조였죠. 그러니까 강세장 기준했을 때 한 15조 기준했을 때요. 아직도 거래 대금이나 시장의 활기, 이런 거는 약세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을 보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5조 2천억, 어제 같은 경우는 4조 9천억이었습니다. 코스닥이 개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시장 규모는 작지만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어제 4조 단위, 오늘 5조 단위,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도 가장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미수나 신용을 많이 쓰는 개인들이 좀 이렇게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코스닥 쪽에서 거의 거래를 않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이 물려 있기도 하지만 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종합지수 일봉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아직도 그래프가 완벽하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이렇게 밑에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추세 하단이죠. 이게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 하단, 지지선에서 지금 이렇게 양봉이 연달아 두 개가 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바뀐 이틀 동안 플러스가 나면서 그 시점하고 이렇게 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대충 바닥권을 좀 찍어준 것 같고요. 그 다음 해외 시장은 여전히 좋죠. 또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미국 시장에 큰 악재라든가 폭락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기를 위에 저항선, 요 밑에 지지선, 요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파동을 이루고 있는 시장인데요. 요 파동이 점차 이렇게 잦아들면서 한 점에 지금 모아졌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21선 위로 양봉이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변화이긴 하지만요. 저는 위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요 지점에서는 위든 아래든 큰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삼성전자 얘기도 그렇고요. 미국 대선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큰 악재는 없을 것이다. 해외 시장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분봉 한번 보죠. 오늘 하루 이렇게 변화만 이렇게 보면요. 요게 오늘 하루인데요. 오전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종가 무렵에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요 앞에 이 고점을 뚫지 못하다가 오늘 종가에 분봉으로 봤을 때요. 요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봉만큼 그렇게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니지만요. 그날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오늘 분봉이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어준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시장 수급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10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기관이 13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30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대폭 줄었죠. 외국인들이 1,300억 팔기는 했지만 이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를 지금 한 80만 주 정도 매수 우회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외국인들은 뭐 거의 판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플러스가 나는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지금까지는 무조건 매도 우위였는데요. 오늘은 개인들이 매수 우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패턴이 깨졌다 이런 것도 좀 변화라고 그러면 변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고객 예탁금이 53조 5천억입니다. 큰 변화는 없죠. 근데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이때가 50조인데 10월 초에 50조에서 53조니까 한 3조 좀 넘게 돈들이 조금 들어왔죠. 어쨌든 시장이 먼저 오르고 나서 고객 예탁금은 뒤따라 올라준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 한 3조 정도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 그 예탁금 3조는요. 아마 기관들 외국인들 한 20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요. 개인들 자금은 좀 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50조에서 53조 5천억으로 이렇게 좀 늘어난 것은 증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금도 17조 9천억이니까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대출을 많이들 받아서 거래를 한다는 얘기고요. 미수금도 9,180억이니까 살짝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1조 가까이 단타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요. 그동안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 한 일주일간은 이렇게 조정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다우는 이렇게 조정이 깊지만요. 나스닥이나 S&P 500은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나스닥이 이렇습니다. 어제 0.2%인데요.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단단한 그런 모습이죠. 미국 빅7 그중에 한 대여섯 군데가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데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요. 엔비디아도 실적이 기대만큼은 나와줬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나머지 종목들도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나스닥이 그래프가 아직도 단단하다. S&P 500도 0.2%. 추세로 봤을 때 21선 위에서 아주 단단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0.02%. 니케이 일본 시장 오늘 0.7% 플러스 났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상승세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1.1%. 대만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TSM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하고는 어찌 보면 대체 관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하고는 TSMC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TSMC 관계가 조금 삐끗한다고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한테도 HBM 관련해서 조금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을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영향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선 게 묘하게 대만의 TSMC가 이렇게 좀 꺾이면서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TSMC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대만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독일, 프랑스,
다 어제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상해 마이너스 0.85%, 항생 플러스 0.45%. 급등하고 나서 절반 지금 반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 느낌은 상당히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급등한 것을 지켜주기가 상당히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미국 시장 대표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애플이 어제 0.8% 올랐는데 그래프 단단하죠.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틀 동안 근 25% 올랐다가 어제 2.4%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도 보면은요. 어제 마이너스 0.7%이기는 하지만 그래프로 보면 신고가를 내면서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기면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도요. 약간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 보면은 요게 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거래되는 건데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약간씩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오늘 밤에 그런 데를 기대할 만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테마는요. 원전 관련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요. 도박사들은 90% 이상 트럼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한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결과를 이제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주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쪽이 어쨌든 트럼프가 선호하는 에너지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오늘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게 외국인들 기관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날 430만 주, 24일 날 190만 주, 또 어제도 190만 주, 오늘도 90만 주.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은 매도 우위지만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 특히 기관들도 같이 매수 우위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요. 여기에 지금 매물 집중되죠. 이렇게 녹색선. 그러니까 요 매물대만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살짝 위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앞에 고점은 아직 벗기지 못했지만 매물대는 지나고 있다. 수급에서 굉장히 모양이 좋아졌다.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모양이 좋아졌는데요. 한 일주일 남았죠. 미국 대선이. 그 전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지고 계시다고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사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요 앞에 고점을 넘기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앞에 고점을 넘기느냐 마느냐 신고가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가지고 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방금 우진엔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SMR 얘기가 나올 때 항상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가장 아마 대표 종목 같은데요. SMR 많이들 아마 들어보셔서 대충은 아실 텐데 요게 이제 특징이 원자력 일반 그 원전이요. 안정적이면서 출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원전 같은 거는 그 출력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냉각하기가 또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건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게 입지가 이 바닷가에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SMR이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는 게 SMR은 바다에 인접한 데다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데 그 근처에다가 소규모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MR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이쪽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요 2028년까지 지금 이쪽에다가 소형 원자로 SMR 이쪽에다가 3,900억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쪽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데 근처에다 이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력이 높기 때문에요. 앞으로 쓰임새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진엔텍 같은 게 지금 SMR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거래는 최근에 대량 이렇게 됐지만 주가는 별로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앞에 5만 1,000원, 이게 5월 31일 날 5만 1,000원 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니 2만 2,000원입니다. 실적 보면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ROE 같은 경우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우진엔텍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식 같다. BHI 같은 거는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신고가가 났는데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가장 탄력 있게 움직였던 게 BHI인데요. 요거는 좀 들어가기에는 그렇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제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어쨌든 트럼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선거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좀 탄력 있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진엔텍,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좀 탄력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존 비존. 최근 들어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기관들이 한 5일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보면 연기금에서 이렇게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도 좀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 증권사죠. 그래서 기관들이 많게는 한 8만 주, 적게는 한 2만 주씩 매일 이렇게 조금씩 사고 있는데요. 예전에 급등했을 때도 기관들이 이렇게 특히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이익 실현하면서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다시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면서 우상향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틀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대량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대로 모양이 많이 좋아졌다. 1200원 플러스니까요. 오늘 전체 시장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존 비존 그동안에 이제 가지신 분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대로템. 제가 저 밑에서부터 추천을 해가지고 아마 수익이 가장 크게 났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요거를 좀 꺾인 것 같다, 매도를 좀 고려하는 게 어떤가,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그 이유는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간 10일 동안 쌍끌이로 이렇게 매도 우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 14만 주 사기는 샀지만 전체 추세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매도 우회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제 꺾였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살짝 이렇게 고개를 좀 숙였죠. 그래도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양이 좋기는 하지만요. 바닥에서 따지면 이익이 많이 난 주식입니다.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판다기보다는 장중에 오늘도 이제 위에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났죠.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씩 이익 실현해 주는 건 어떤가. 오늘도 보니까 증권사들 리포트가요, 한 너댓 군데서 나왔습니다. 목표가 저 위에 한 8만 원대 제시하면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미리 들어가서 매수가가 좀 낮은 분이라고 그러면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기회를 좀 보는 게 어떤가. 지금 이제 호재가 워낙 많이 이렇게 꼽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절정일 수도 있겠다. 분산해서 조금씩 이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파마 리서치는 여전히 이렇게 상승세가 단단합니다. 이럴 때는 팔아서는 안 되죠. 방금 현대로템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12,000원에서 지금 9,000원 왔는데요. 삼성중공업은 다시 또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추세 그어보면 요 바닥권에 지금 딱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시점으로 지금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조선업종은요, 꼭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 실적 면에서 걱정이 없는 주식이다. 그래서 중장기로 길게 보고 가도 되는데 최근 한 3개월 조정을 이렇게 깊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정도가 또 들어가기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요 부분입니다요. 삼성전자 지금 그래프거든요.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바닥권에서 아주 강한 양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 6만 원 근처 여기가 대충 바닥권인 것 같다. 특히나 그거는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일 넘게 외국인들이 한 14조 가량을 하루도 빼지 않고 매도했다가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면서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체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지수로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을 찍고 이렇게 좀 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세선 바닥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일봉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봉으로 봐도 이 추세 바닥이 아주 오랫동안 한 2년 넘게 이렇게 이 추세가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지점에서는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이 바닥권에서 상당히 지지가 단단하다. 주봉만 아니라 월봉도 이렇게 굳이 본다고 그러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 2020년부터 이렇게 그어보면 이 지지선이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웬만한 악재 가지고는 이 지지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 근처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또 외국인들도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는 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조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